그래. 우리가 무슨 바쁜 일이 있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맞아. 책을 읽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또 다가가 또 예쁜 라떼와 함께 있네. 먹는 재미로 하는 건지 책을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따단 이런 책을 박스. 아 근데 이게 내가 제목이 너무 멋있다는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제목 원래 보자마자 이 책을 검색한 게 아니라 책 멋있지 제목. 너무 멋있어 언니. 한번 읽어줘봐.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오. 좋아 좋아.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 도구. 근데 아니 다른 책을 막 검색하다가 이 책을 딱 봤는데 제목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딱 해서 봤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항상 나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한 장씩 읽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면은 이 사람의 작가 이분은 야마구치 슈라는 분인데 세계 1위 경영 인사 컨설팅 기업 콤페리 헤이그룹의 시니어 파트너. 철학과를 졸업했네. 게이오 대학교. 하려면 철학이나 인문학이 필요하다 막 이러면서 역사 속에서 지혜를 찾고. 그래서 근데 정말 되게 그게 인문학이라는 게 경영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도 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 오 언니. 대단하지? 대단하네. 그래서 내가 인문학부를 간 거였어. 오. 근데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 그랬냐고. 경영학과 가지. 취직도 안 되는 거길 왜 갔냐 그래서 취직이 안 되긴 안 되더라고. 인문학 쪽이. 철학, 사학 쪽이. 근데 나는 그게 좀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되게 나중에 미국이나 유럽 친구들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히스토리에 있다 보면 막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는 무조건 법이나 뭐를 전공하더라도 나중에 꼭 인문학을 교양으로 되게 중요시한대. 그래서 그거를 학부에서 다 마친 뒤에 경영대학원이나 법학대학원을 가서 더 자세하게 한다는 거야. 기본이 다 그거라서.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 그때 되게 약간 그냥 진짜 그냥 와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당연시. 그리고 인도 가면 더 그래. 인도 델리 대학 갔더니 철학이나 역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아, 나 해외에서 살아야 되나? 인정받으려면. 언니 우리나라에서 농담인 걸로. 갑자기 왜 말을 더듬는. 우리나라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였어. 외국으로 진출을 해야 됐었어. 글로벌 인재 준비된. 아 그래? 우리나라에 살아? 난 우리나라가 좋아. 우리나라에 목욕탕도 좋고 온천도 좋고 난 그런 게 좋아. 찜질방. 찜질방이 최고지 않나? 노래방. 요즘 노래방 안 한 지 오래됐네? 나도. 라떼 맛있어? 어쩌다 맛있어. 근데 아까 이게 좀 식어서 그런지 빨리 먹어. 아니야 맛있어. 커피는 맛있어. 커피도 먹어. 근데 어쩌다가 철학 얘기하다가 노래방까지. 그러게. 미안. 내가 이제 진짜 철학 얘기 이 책을 읽자. 철학에서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근데 이게 진짜 목차에서 오는 제목만도 되게 멋있어. 내가 그러니까 그 내용 자세하게 읽기 하나 전에 이 중에 내가 우리가 제목 딱 꽂히는 거를 한번 읽어보자. 나도 약간 이 책을 그렇게 읽고 있거든. 나 그렇게 읽는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1장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까야. 음. 그리고 타인의 시기심을 관찰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보인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성과급으로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까?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신은 말하지 않았다. 타고난 능력이란 없다. 경험을 통해 인간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자유는 견디기 어려운 고독과 통렬한 책임을 동반한다. 불확실한 것의 매력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 인생을 예술 작품으로 대한다면 악의가 없어도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일수록 인맥이 넓지 않다.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꺼이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 개인의 양심은 아무런 힘이 없다. 언제 이래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1장에서 꽂히는 제목 있어? 꽂히는 제목. 속으로 생각하세요. 네네. 속으로만. 생각했어? 일단 그 다음에 2장 읽어보자. 2장은 뭐가 있나? 2장은 왜 이 조직은 바뀌지 않을까? 뛰어난 리더의 조건. 끝까지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붕괴된 가족과 공동체의 새로운 대안. 혁신은 새로운 시도가 아닌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한다. 권위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만 하는 이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진다. 협조할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 왜 기장이 조정할 때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을까? 안정이 계속될수록 축적되는 리스크. 이 장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아니 마음에 든다기보다 딱 이거 궁금하다 이런 거? 궁금한 거? 속으로 생각하세요. 네네. 말하면 안 되나요? 3장 읽고 네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는 사회에 관한 핵심 콘셉트야. 아까 2장은 조직에 관한 거고. 어떻게 시스템은 인간을 소외시키는가. 독재에 의한 질서 대 자유가 있는 무질서. 구글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까?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업무 방식 개혁 앞에 놓인 무서운 미래. 경제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 성편견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재빨리 도망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공평한 사회일수록 차별에 의한 상처가 깊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 사람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쓴다. 보이지 않는 노력도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거짓말. 여기서 땡기는 게 있으면 거짓말. 속으로 4장을 읽겠습니다. 네. 사고에 관한 핵심 콘셉트. 어떻게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결국 이런 뜻이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이상은 이상일 뿐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지어다. 오해는 여러 유형이 있다. 생각은 아웃소싱 할 수 없다. 진보는 나선이 형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어휘력을 길러라. 때로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과학적인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에디슨은 추궁기를 유언장의 대체품으로 발명했다. 조급해하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이분법을 넘어서라.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사람은 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생각한다. 역자 후기는 칸트와 스피노자 없이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4장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그럼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이 중에서 꽂혔던 거 각자 하나씩 얘기한 다음에 가장? 오케이. 그거를 두 개를 읽을까? 그래서 되겠다. 오케이. 일단 어떤 거?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 그거 읽어보고 싶어? 악의가 없어도. 오케이. 그거부터. 언니는? 나는 나는 원래 인생을 예술작품으로 대한다면도 그거 해볼까? 그러면은 우리 아기와 예술 두 가지. 오케이. 98조. 이렇게 읽는 것도 책이 재밌게 읽는 방법이야. 맞아. 일단 봐봐. 읽을게. 그냥 쭉 읽을게. 아기가 없어도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 1906년에서 1975년 사이. 나랑 겹치는 세대가 없으셨네? 그러네. 다행이라고 할 뻔했네. 나이게 근데 다행이 아닌데. 위대한 분이신데.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평론가, 철학자,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정권 성립 후에 파리로 망명했다가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망명해 시카고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나치즘, 스탈리즘 등 전체주의 국가의 역사적 위치와 의미를 분석하고 현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분은 저서로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이 힘만 등이 있대. 읽을게. 나치 독일이 유태인 학살 계획을 꾸밀 때 600만 명을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한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60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때 연행된 아이히만의 풍모를 본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이히만을 연행한 모사드의 스파이는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유대인 학살 계획을 지휘하던 최고 권위자 아이히만이 냉철하고 건장한 게르만의 전사 모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상상했던 모양이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는 무척 왜소하고 기가 약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재판은 기가 약해 보이는 이 인물이 저지른 수많은 죄들을 낱낱이 밝혀나갔다. 뭔가 무서운 얘기 하는데 떨리네. 아이히만의 재판을 방청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책에 기록했다. 책의 제목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주제가 그대로 드러나 이해하기 쉽지만 문제는 부재다. 아렌트는 이 책의 부재를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고 붙였다. 읽겠습니다. 네. 아이히만의 재판을 방청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책에 기록했다. 책의 제목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주제가 그대로 드러나 이해하기 쉽지만 문제는 부재다. 아렌트는 이 책의 부재를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고 붙였다. 악의 평범성이라니 기묘한 부재가 아닌가. 보통 악은 선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 둘은 모두 정규분포에서 최대치와 최소치에 해당하는 양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아렌트는 여기에 평범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평범하다는 것은 넘칠 정도로 많아서 시시하다는 의미이므로 정규분포의 개념을 적용시키면 최빈치 혹은 중앙치를 뜻한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의 위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아렌트가 의도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즉 악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는 특별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뒤흔든 일이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유대 민족에 대한 증오나 유럽 대륙에 대한 공격심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경위를 방청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했다. 악이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게다가 아렌트는 평범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우리도 누구나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보통 악이라는 것을 악을 의도한 주체가 능동적으로 저지르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렌트는 오히려 악을 의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저지르는 데에 악의 본질이 있다고 보았다. 물론 우리는 부여된 시스템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안에서 일하고 놀며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적어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시스템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는 대부분 현행 시스템이 초래하는 악폐에 생각이 미치기보다는 그 규칙을 간파하여 제도 안에서 능숙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무의식 중에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던 시스템이 더 발전된 형태로 대체됨으로써 세계가 진화해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도 언젠가는 더 나은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세상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 첫째, 현행 제도를 부여된 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잘해 나갈까에 사고와 행동을 집중하는 방식. 둘째, 현행 제도를 부여된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도 자체를 더 나은 것으로 바꿔가는데 사고와 행동을 집중하는 방식.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를 선택하는 것 같다. 서점의 즐비한 비즈니스 도서 코너로 가보면 알겠지만 베스트셀러로 불리는 서적은 대부분 1의 논점에 따라 쓰였다. 이러한 베스트셀러는 대개 현행 시스템에 잘 적응해 큰 돈을 번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사람이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택함으로써 시스템 자체가 자기 증식 또는 자기 강화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일까? 이야기를 다시 되돌리면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은 20세기의 정치 철학을 논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인류 역사상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행은 그 잔인함에 어울릴만한 괴물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시스템에 올라타 그것을 햄스터처럼 뱅글뱅글 돌리는 데만 열심히였던 학업 관리에 의해 이뤄왔다는 주장은 당시 큰 충격을 주었다. 평범한 인간이야말로 극도의 악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평범한 인간이야말로 극도의 악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누구나 아이히만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그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고하기를 멈추면 안 된다고 아렌트는 호소했다. 우리는 인간도 악마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되느냐 악마가 되느냐는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 진짜 중요해.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게 난 정말 1번처럼 살고 있거든. 아, 여기 1번이랑 2번 중에 현행 제도를 제도를 부여된 대로 받아들이고 그 그렇지. 속에서 어떻게 잘해나갈까에 너 여기서 큰 사고와 행동을 집중하는 방식. 현행 제도를 부여된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도 자체를 더 나은 것으로 바꿔가는데 사고 행동을 집중할 방식. 이번에는 살 생각은 못했네. 근데 내가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그 기업에서 스토리텔러로 일하니까 주로 이제 그 안에서 막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잠시 그런 일을 내려놓고 블로그나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막 읽어. 딱 그러면서 내 글을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클라이언트들의 글을 써주다가 내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사람들 막 책이나 이런 글을 막 읽고 또 요즘 책 쓰기가 붐이라서 사람들이 책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 근데 되게 책 쓰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라고 강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졌고.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1의 유형, 아까 여기 이 얘기 너무 공감인 거야. 베스트셀러로 부른 서적은 대부분 1의 논점에 따라 쓰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거를 어떻게 잘 막 활용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 있더라고. 근데 막 예전에 막 그 책을 읽으려는 이유가 논리적 사고 또 사고한 능력 기르기 위해서 읽잖아 책을 보통. 그럼 보통 그런 책들은 어렵거든. 근데 그런 책을 쓴 사람은 별로 없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솔직히 그 브런치라고 작가들 모아놓은 그 블로그 형태의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대부분의 그런 뭐 거기서 공모전에 수상했거나 뭐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 보면은 2의 유형도 있긴 있지만 1의 유형을 더 많이 본 것 같아. 근데 맞아. 나는 그 항상 2의 유형으로 독서 토론회를 하고 책을 쓴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나 그런 사람들 2의 유형이 되게 많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 그러니까 그 브런치 작가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말 글을 2번 유형으로 쓴 사람들 현행 제도로 부여된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도 자체를 더 나은 것을 바꿔가는데 사고와 행동을 집중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고와 행동을 집중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보게 되니까 나도 글을 쓰면서 나는 1번 유형의 글을 뭐지? 내가 여태까지 좀 뭔가 내가 뭘 혼동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 딱 정리가 돼 있네. 그래서 나는 이 책이 반가웠던 것 같아. 근데 이 책이 저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 분인데 일본 책은 오히려 이런 게 요즘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일본이 많은 것 같아. 요즘에 더더욱 특히 희한하게 성공에 관한 책이나 자기계발서도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는 나는 좋다고 봐. 나도 자기계발서 많이 읽으니까. 그러면 일본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진지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현행 제도를 부여된 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잘 해나갈까에 대한 사고와 행동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그 같아. 사회가 시스템이 정말 발전적으로 굴러가면서 1의 유형이면 되게 제일 좋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이제 나치 독일에서 이런 유대인 학살 계획을 꾸밀 때 600만 명을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한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이 이 사람처럼 이때 시대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 위험한 거야. 맞아. 응. 근데 대부분 삶을 살아가는데 그
조직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속하게 되면은 그 조직에 어쨌든 돌아가는 시스템에 충실하려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기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그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이 사람처럼 보통은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그거에 대해 이렇게 인정받길 원하지, 거기서 비판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생각하고 의견을 낸다면은 결국 그 조직에서는 또 안 좋게 자기를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눈치 보이지. 그리고 옳은 소리 한다고 싫어하고 잘릴 수도 있어. 그렇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조직적, 그러니까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을, 그렇지. 개인이든 조직이든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2번 성향보다 1번 성향을 더 좋아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결국 뭐 직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도 직장이든 뭘 떠나서 이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의, 더 어느 조직이든 그런 사람의 반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점은 문제고 저런 점은 문제에서 물론 좋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는 회사의 일원이니까 회사가 가는 대로 따라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시스템도 분명히 있긴 있단 말이지. 근데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 그냥 너무 막 비판이 습관화된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비판이 대학 없는 비판, 이런 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 그냥 계속 그렇게 지적질만 하는 거야. 난 그것도 문제라고 보거든.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겠지. 이 시스템을 과연 좀 조직에 너무 충실한 상태로 보지 말고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물러나서 근데 보는 시각도 중요하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고 했잖아. 있는 것 같아. 이게 악의 시스템인데도 생각이 멈췄어. 이거는 악의 시스템이야. 이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유능한 사람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됐어? 그러고 나서 그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햄스터처럼 뱅글뱅글 돌리는 데만 열심히 했대. 하급 관리를 했잖아. 근데 평범한 인간이야말로 극도의 악이 될 수 있다 이러는데, 그래 나는 그냥 일상에 평범하게 적응하는 인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해밍웨이인 하바나에서 영화 속에 해밍웨이가 이러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한 것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래. 근데 그 위대함이란 표현과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평범함에 대한 그거가 좀 대조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시대인 거잖아. 맞아, 뭔가 맞아. 가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600만 명을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잖아. 인간을 처리한다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잔인하게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평범함이 아니라 기꺼이 나는 이게 가치가 안 맞아. 이 시스템을 돌려야 돼 하는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600만 명이 살았을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그 신들러 리스트가 그런 영화잖아. 맞아. 리스트에 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야말로 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한 명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나중에 그러잖아.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그때는 그 사람이 되게 특이한 거잖아. 평범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으면 계속 공격당하고. 맞아. 그래서 악이랑 다르면 공격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르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 평범하지 않은 거지. 오히려 더 진짜 인간은 누구나 위대한 그걸 타고나잖아. 사고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대한데 그냥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살면서 평범해진다는 거잖아, 여기서. 맞아. 그 사고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용기가 필요하고 생각한다는 거.
근데 이 상황에서는 무서웠던 거지. 내가 제대로 생각하기가 이 상황이 이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냥 하급 관리자로서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이 사람이 이런 시스템을 굴릴 머리가 없었던 게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 안 그래? 그렇긴 하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주도는 역할을 했대잖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머리는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성과 악이라는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인데, 특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무슨 회사를 다녔어. 근데 그 회사에서 발암물질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걸 연구한 사람이 나야. 막 이런 식으로 된 거라면은. 그러니까 그게 나 같은 경우는 인문학, 문과 쪽에 계속 공부를 했잖아. 이런 거를 생각하고 사고할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았거든, 대학교 때. 근데 우리 대학이 특이했던 게, 그러니까 문과랑 이과가 캠퍼스가 분리돼 있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섞여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대생들을 만나려고 하면은 일부러 그쪽으로 이동해서 갔어야 됐어. 근데 그렇게 쉽지 않잖아. 맨날 그러니까 가면은 맨날 그냥 인문대, 사회학대 이런 부류들하고만 이제 어울리다가 좀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할 때 공대생이랑 합쳐서 한 적이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 선배가 막 경악을 하는 거야. 철학과 선배가. 웬일이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토론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대나 그런 이과 계통을 좀 비난하는 건 아니고 비판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항상 당연히 뭔가 도덕적인 판단, 윤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선과 악에 있어서 선? 그런 어떤 보편적인 상식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좀 정말 어떻게 보면 해밍웨이가 말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뭔가 가치나 정의를 위한 거? 그런 것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 그때 그런 선배들 또 운동권이었던 선배들은 되게 그런 가치를 중요시하는 또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데 공대생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왜 생각해요? 그냥 하면 되죠? 그냥 좋은 거 개발하면 되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나 봐 후배가. 그러니까 선배가 너무 놀란 거야. 근데 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거에 얘기해야 될지 아예 개념이 없더래. 근데 그 후배가 좀 비약적이었던 것도 있는데 이게 같이 대화를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문과가 이과가 섞여서 어울리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학도 그걸 분리해 놓은 환경 자체가 썩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교류가 일어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과학자들이 항상 고민인 거잖아. 그치. 정말 과학은 모든 것이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거를 진짜 사회적으로 했을 때 그치. 파장이 엄청 크니까 못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사실 그쪽 세계에서 연구만에 빠져보다 보면 그 연구 지상주의가 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실적.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내가 뭐 돈을 쌓아놓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면 인간은 누구나 생계나 생활이 중요하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거 해서 빨리 돈 벌어야지. 자기가 급하고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막 그런 정신적인 그런 쫓김에 다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화에 그런 게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내용을 경계하라는 그런 내용. 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그런. 그치. 그러니까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어. 근데 이런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경각심이 생기는 거 같지 않아? 맞아 언니. 나는 왜냐면은 내가 일본처럼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됐네 새롭게. 1번? 그냥 정말 1번, 2번 다시 읽어볼까? 1번은 현행 제도를 부여된 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잘해 나갈까에 사고 행동을 집중하는 방식. 2번은 현행 제도를 부여된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도 자체를 더 나은 것으로 바꿔가는데 사고와 행동을 집중하는 방식.
근데 1번인 사람들이 2번을 비난할 수도 있고 2번인 사람들이 1번을 비난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 2번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1번인 거에만 빠져있는 것도 문제야. 맞아. 왜냐면 너무 위험한 거야. 내가 이게 그냥 사회가 평탄하게 굴러갈 땐 1번으로 살아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3도 그런 것 같아. 내가 편안하게 평온하게 살 때는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위기에 처했거나 어려움에 당쳤을 때 1번인 사람들은 이거를 비탱해야 될 정신적 힘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나는 평범하게 살아간다.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악인이 되는 그냥 그런 거지. 인생을 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경각심 같은 거를 좀 그치, 나는 그냥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냥 햄스터처럼 악의 시스템에 일조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시스템에 있는지도 모르고 맞아. 계속 그거를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돌리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맞아. 그거를 생각 없이 생각을 돌리고 있는 해봐야 거잖아. 될것 같아. 자기가 지금 나는 평안하고 안정되고 뭐 나의 주변은 조용하고 뭐 별일 없으니까 이대로 무탈하게 살아갈 테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언니. 하지만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악인이 되고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맞아.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엔 앞에 거 읽어볼까 또? 언니가 하고 나는 싶었던 거. 이번엔 또 예술. 예술. 인생을 예술 작품으로 대한다면 앙가주망, 장폴 사르트르. 이분은 1905년에서 1980년에 살으셨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 극작가 시몬드 보부아르와 계약 결혼을 한 것으로 또 유명하다. 오른쪽 눈에 심한 사시가 있었는데 1973년에는 그때까지 읽고 쓰는 데 사용하던 왼쪽 눈의 시력마저 상실했다. 자신의 의지로 노벨상을 거부한 최초의 인물이다. 궁금한데? 어떤 사르트르는 대표적인 실존주의 사상가다. 실존주의는 무엇인가? 이 책의 앞부분에서 철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하우의 물음과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왓의 물음, 이 두 가지 명제에 몰두해 왔다고 언급했다. 실존주의는 이 중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하우의 물음을 중시한 입장이다. 이 물음에 사르트르는 앙가주망하라라는 답을 제시했다. 앙가주망이라 하면 뭔가 고상한 철학 용어로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주체적으로 관계한 일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참여하는 것일까? 사르트르는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 행동과 선택은 자유이며 따라서 무엇을 할까라든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의사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앞서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다룰 때 자유의 괴로움에 관해 고찰했는데 사르트르 또한 자유를 매우 무거운 것으로 인지해 인간은 자유의 형벌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사르트르는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앙가주망에 따라 참여하는 두 번째 대상인 세계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시간, 즉 인생 자체를 사용해 어떤